일본 한복판에 한국인 인내심 테스트하는 답답한 식당 하나가 있습니다. 주문한 지 10분 지나도 밥 안 나오고 20분이 지났는데 옆 테이블도 음식 못 받아서 계속 맹물만 들이키고 있어요. 사람 몰리는 시간에는 30분 이상도 걸리는데 이쯤 되면 슬슬 짜증이 올라옵니다. 고작 만원대기 정식 하나 먹는데 쌀 추수하러 갔나? 닥터를 한 가닥씩 뽑고 있나? 뭐 별 생각 다 들고 진짜 육성으로 따지기 일보 직전까지 가요. 한따까리 하려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마음 먹으면 그때 딱 식사가 옵니다. 음식을 테이블에 내려놓는 순간 방금 전까지 빨리빨리 민족의 매운맛 좀 보여줘 하던 도끼가 눈 녹듯이 사라지면서 왠지 모르게 숙연해져요. 정성껏 구운 생선이며 방금 갈아온 것 같은 새하얀 무, 눈으로 봐도 바삭해 보이는 튀김들, 뭐 나름 꽤 시간 걸렸겠네 싶어지는데요. 음식을 한 입 먹어보면 아 이래서 오래 걸리셨구나 하고 무릎을 탁 꿇게 만듭니다. 여기 그냥 위장 채우러 가는 곳 아닙니다. 영혼 달래러 가는 거예요. 감기 기운 있고 몸살 올 때, 가공식품으로 내 몸을 너무 혹사시켰다 싶을 때 무조건 찾아가는 일본 손맛의 마지막 자존심, 우리 인공 엄마, 21세기 자본주의의 흐름을 온몸으로 거부하는 사무라이, 바로 오오토야입니다. 이 집은 1958년 도쿄의 허름한 골목에서 시작된 식당인데요. 그쯤 일본은 전쟁의 상처를 뒤로하고 미친듯이 성장만을 추구하던 시기였어요. 도쿄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 하나만 믿고 시골에서 중학교만 갓 졸업한 어린애들이 죄다 도쿄행 기차를 타는 건데 일명 황금알이라고 불리던 이 젊은 애들이 도쿄 거리에 넘쳐났습니다. 창업주인 미츠모리 에이치도 그중 하나였는데요. 고향에서 포도 농사를 짓다가 쫄딱 망하고 빚만 남은 채로 도쿄로 도망쳐 왔거든요. 근데 도쿄에 와서 보니 자기처럼 돈 없는 노동자들이 가는 밥집들이 과관인 겁니다. 위생은 개판이고 음식은 사람이 먹는 건지 꿀꿀이 죽일지도 모를 퀄리티인데 그걸 또 식당 주인들은 너 돈 없잖아 이거라도 감지덕지하고 먹어 라는 식으로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미츠모리는 그걸 보고 속이 횟가닥 뒤집어집니다. 돈 없으면 미각도 없냐? 가난하면 쓰레기를 먹어도 되는 거냐? 내가 포도농사 폭삭 망해도 저런 밥은 안 먹고 지냈다 라면서요. 배고파 받기에 그 서러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 양반은 엄마가 해준 것 같은 진짜 밥을 싸게 팔면 여기 사는 굶주린 영혼을 전부 사로잡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양반은 전 메뉴 50엔 식당이라는 오오토야를 차리게 되는데요. 다른 가게들이 음스 같은 밥을 100엔 받을 때 이 양반은 매일 새벽에 시장에서 사온 재료들로 밥 지어서 50엔에 팔았어요. 반응은 당연히 폭발적이었습니다. 꼴랑 10평짜리 가게에 하루 방문객만 1000명씩 들이닥쳤어요. 이 가게가 2층에 있었는데 계단은 물론 건물 골목까지 줄이 끊이질 않았고 그 모습을 보며 창업주는 확신합니다. 몸은 밥을 원하지만 사람의 영혼은 정성을 원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때부터 오오토야는 손맛이라는 것에 변태적으로 집착하고 고집 부리기 시작하는데요. 여기는 무조건 흑초 정식으로 가야 합니다. 닭고기 튀긴 거랑 야채를 흑초에 볶아서 주는 건데 쉽게 말해서 탕수육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주문하고 꽤 걸리는데 딱 나오면 탕수육이나 일반적인 식초 특유의 톡하고 뾰족하게 찌르는 신냄새가 아니에요. 오랜 시간 숙성된 흑초 특유의 약간 둥글둥글하게 시큼하면서도 조금은 쿰쿰한 향, 거기에 불에 그슬린 간장 냄새가 침샘을 움찔거리게 해요. 흑초 소스를 젓가락으로 살짝 찍어 먹어보면 처음에는 좀 신가 싶은데 3초 후에 바로 단맛 삥 돌고 끝맛은 짭짤하게 눌러줘서 침이 도돌이표처럼 돌고 돕니다. 이 검은 소스가 끈적하게 코팅된 큼직한 야채와 닭튀김이 나오는데 일단 연근부터 하나 집어서 드셔보시면 보통 프랜차이즈 식당 냉동 야채 특유의 물컹하고 씹으면 물 나오는 그런 야채가 아니에요. 오오토야에서는 생야채들을 반죽도 없이 생짜 맨몸 그대로 고온에 튀기는 스아게 방식을 사용하는데 씹는 순간 아주 얇게 코팅된 기름이 씹히면서 튀겨지는 동안 속살에는 수분이 꽉 갇혀 있어서 아주 쫀쫀해요. 특히 연근이 맛있는 건 이 구멍 사이사이로 그 꾸덕한 흑초 소스가 제대로 침투해 있어서 씹을 때마다 아삭거렸다가 또 그 특유의 연근 흙내가 올라오기도 전에 흑초 소스로 싹 덮어버리니까 그냥 아삭한 식감의 어떤 튀김인 것 같아요. 물론 건강에는 좋은 튀김인 거고요. 그리고 가지가 킥인 게 가지는 거의 기름 먹는 스펀지나 다름없잖아요. 큼지막하게 썬 가지를 똑같이 맨몸으로 튀기는데 이때 가지의 스펀지 같은 조직 틈틈에서 기름을 흡수해버립니다. 겉이 살짝 힘있게 단단해진 보라색 껍질을 뚫고 들어가면 안쪽의 하얀 속살은 열기를 잔뜩 머금은 채로 거의 크림처럼 녹아내려요. 씹는 순간
순간 가시가 한껏 머금고 있던 뜨거운 채즙이며 기름이며 다 밀려 나오는 거고, 거기에 겉에 묻은 새콤한 흑초 소스가 버무려지면 이건 뭐 진짜 야채가 아니라 어지간한 고기보다 훨씬 더 진한 맛이 납니다. 근데 이거 나오는데 최소 20분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오토야는 센트럴 키친이 없어요. 센트럴 키친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중앙 요리 공장 같은 건데, 대부분의 프랜차이즈는 이 시스템을 씁니다. 공장에서 대량으로 재료를 썰고 끓이고 조리한 뒤에 얼려서 각 매장으로 보내는 거죠. 그럼 매장에서는 그걸 데우거나 튀기거나 하면 되거든요. 싸고 빠르고 균일한 맛, 자본주의의 정답과도 같은 시스템인 건데, 오오토야에는 이 공장이 없어요. 전국의 매장이 300개가 넘는데 공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걸리는 겁니다. 매일 아침 각 매장의 주방에서 직원들이 직접 각자 칼 갈고 각 잡고 만듭니다. 여기는 일찍 문 열지도 않으면서 새벽부터 직원들이 출근해서 뭐 나무 터박 같은 걸 밀고 있어요. 이게 가스오붓인데요. 다른 데는 공장에서 깎아온 거, 그러니까 비닐에 들은 거 그냥 뜯어서 쓰는데, 여기는 미리 깎아두면 산화돼서 향이 날아간다고 매장에서 대패로 직접 밀어버립니다. 오오토야의 상징이자 생선시키면 무조건 같이 나오는 다이콘 오롯이, 이거 무 같은 건데요. 미리 갈아 놓으면 무 특유의 시원하면서도 알싸하고 매운맛 다 날아가고 약간 방구 냄새 나거든요. 그래서 주문 들어오면 그 순간부터 직원들이 팔이 빠져라 강판에 갈아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이렇게 미련에 빠진 착한 기업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사실 오오토야의 창업주는 젊은 나이에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 뒤를 이어받은 게 당시 겨우 19살이었던 아들 미츠모리 히사미였는데요. 이 아들도 제정신은 아닌 게, 보통 회사가 커지면 공장 짓고 편하게 갈 법도 한데 이 양반 자기 아빠보다 더 독했습니다. 가게가 100개가 되든 300개가 되든 주방에서 전부 다 만들어라 하면서 이 비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오오토야를 기어이 프랜차이즈로 키워낸 겁니다. 근데 이 양반이 2015년 갑자기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고 일본 경영계를 뒤흔든 막장 드라마 오오토야의 난이 벌어지는데요. 창업주 일가는 아버지의 철학과 유언대로 비용이 들더라도 매장 조리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전문 경영인들은 우리도 돈 좀 벌어보자 라면서 센트럴 키친 도입하고 인건비 줄여라, 이 시대에 누가 주방에서 물을 갈고 있냐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쿠데타로 인해 창업주 일가는 회사에서 완전히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이 양반들 전문 경영인이라면서 운영을 진짜 더럽게 못했어요. 원가 줄인다고 맛은 맛대로 마탱이 가버리고 손님들은 다 떠나고 적자만 잔뜩 쌓였거든요. 그렇게 2020년 비실비실해진 오오토야를 홀로와이드라는 대기업이 강제로 집어삼킵니다. 적대적 인수합병이라고 오오토야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주식부터 마구잡이로 사버려서 하루아침에 눈 떠보니 회사 주인이 바뀌어있던 뭐 그런 거였죠. 근데 이 홀로와이드가 어떤 회사냐면 센트럴 키친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회사거든요. 대표적으로 가파스시가 있고요. 철저하게 공장제 대량 생산으로 원가를 후려쳐서 돈을 버는 회사로서 오오토야의 수제 철학과 가장 먼 곳에 있던 놈들이었던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절망했어요. 이제 오오토야는 끝났다. 공장에서 튀기고 얼린 냉동 닭고기가 나오겠구나. 매장에 있는 칼 다 버리고 전자레인지만 둬도 되겠네. 근데 여기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요. 대기업이 인수에는 성공했지만 오오토야의 주방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 겁니다. 왜냐면 소비자들이 들고 일어섰거든요. 뉴스를 본 일본 시민들이 화가 잔뜩 난 거예요. 공장제 음식 팔 거면 오오토야 간판을 내려라. 우리가 몇 번이고 기다려주는 건 그게 요리이기 때문이다 라면서 일본 특유의 장인, 가문, 신념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론을 지배했고, 오오토야 현장 직원들조차 우리는 요리사지 팩 뜯는 기계가 아니다 라면서 저항했어요. 결국 자본가들도 꼬리를 내려버립니다. 오오토야에서 매장 조리를 빼버리면 그건 더 이상 오오토야가 아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지금 오오토야 가보면 주문은 태블릿으로 하고 서빙은 로봇이 하는 곳들이 꽤 있는데, 이 부분은 오오토야가 효율과 타협을 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주방 안쪽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사람이 탕탕거리면서 도마를 두드리고 땀 뻘뻘 흘리며 닭 튀기고 있어요. 마치 총을 든 현대식 군대 앞에서 끝까지 칼을 놓지 않고 서 있는 마지막 사무라이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물론 이 미련한 고집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본도 인건비가 미친듯이 오르고 있고 독립적인 가게들도 효율만이 정답이라는 대기업 산하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 일본 가시면 오오토야에 한번 가보세요. 음식이 좀 늦게 나온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생선구이랑 방금 갈아온 무를 한번 함께 드셔보세요. 이게 마지막으로 남은 진짜 손맛 일본 가정식의 맛입니다. 안녕히 계세요.